자, 일단 이 내용이요, 쓸데없는 논쟁으로 이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전기차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내연기관차가 나쁘다는 거 역시 아닙니다. 전기차도 좋고 내연기관차도 좋습니다. 이게 전혀 싸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 자주 등장하는 언쟁이면서도 관련 주제가 아닌 영상에서도 유독 자주 보이는 댓글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기차 보조금하고 충전기 보조금을 개선해야 한다, 매년 수조 원씩 쓰는데도 차주 입장에서 변화가 미미할 정도면 이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전기차 차주들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충전 스트레스, 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는데 전기차 타보거나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도 전기차 세대를 운영하고 있고 집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되는 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건 차주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개선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안전이나 수리비 폭탄 문제와도 관련되는 게 있어서 오늘은 왜 유독 이런 내용이 댓글이 자주 보이고 이게 또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맞아? 리스너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지가격이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라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오톱.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오톱. 전기차를 왜 사는 걸까요? 이게 사실 잠깐 타보는 것과 실제로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매력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저희도 타보니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집밥이 있다, 그러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탈 수 있습니다. 집밥은 대부분 완숙 충전기고 완숙 충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차보다 유지비가 적게 드는 거니까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격 대비 성능도 무시 못합니다. 가격 대비 출력 성능은 내연기관차가 따라오기 힘듭니다. 모델 Y만 봐도 롱레인지 모델은 500마력이 넘습니다. 내연기관차 중에 500마력 넘는 차를 찾으려면 최소 1억은 넘어야 합니다. 대부분 고성능차 중에서도 슈퍼카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알려진 차들이 500마력 이상을 내기 때문에 출력 성능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거죠. 내연기관차보다 관리를 덜 해도 된다는 점도 큽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오일류인데 이건 확실히 내연기관차보다 관리나 교체 주기 빈도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차주들이 이런 매력 때문에 구매를 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부분의 차주들은 내연기관차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지나친 일반화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본질과 논점을 흐리는 건 소수란 건데요. 일단 투표 결과를 하나 볼까요?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였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 무려 38%가 오일류 교체가 필요 없다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유독 많이 보이는 댓글이 뭐다? 나는 전혀 안 불편한데 왜 불편하다고 말하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특징이 뭐냐? 우선 일반화로 인한 오류가 첫 번째고요. 특히 댓글은 지나친 이분법적 사고와 과도한 일반화, 그리고 이런 식의 접근은 대부분의 차주들이 신경도 안 쓰는 논쟁이라는 게 큽니다. 그렇잖아요.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모두 타는 사람들도 굳이 어떤 차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면서 타진 않습니다. 저희도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거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 편한 건 편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찾아가면서 분석하고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들, 예컨대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던가 몇 년 동안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정작 전기차 가격이나 충전 인프라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 여기서 품질 개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충전기 보급 대수에만 집중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 이런 것들 때문인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사례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잘못된 정보가 일반화된다, 그럼 이게 상식처럼 퍼져나가고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면서 안전 문제나 수리비 폭탄 같은 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충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본인이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내연기관차보다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전기차를 샀는데 출퇴근용으로만 쓴다? 그럼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거리를 가야 되거나 어딜 놀러 가야 돼요. 충전을 하려면 휴게소를 한 번은 들러야 하는데 내연기관차는 주유하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최소 20분 이상입니다. 휴가철이거나 명절이면 대기도 해야 합니다. 밥 먹고 오기도 애매한 시간이죠. 휴게소는 대부분 급속 충전기라 충전이 끝나면 차를 바로 빼줘야 합니다. 자리 나는 걸 기다렸다가 충전하는 것도 기다리고 충전이 끝나면 주차를 다시 한 뒤에 끼니를 해결하고 그제야 출발해야 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히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연한 문제거든요. 아직까지는 배터리 충전 속도나 효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야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개선 방안이 실현되는 건데 유독 왜 이런 걸 외면하는 건지 가장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모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면 제발 나쁘다는 얘기 좀 계속해줘라, 나만 타고 다니게, 이런 댓글이 꼭 등장합니다. 그냥 유머로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진짜 이걸 진지하게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논리대로면 오히려 안 좋은 걸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만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다면 오히려 나쁘게 얘기해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걸 막아야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대부분 제기하는 것들이 차주들 입장에서도 개선이 이뤄져야 더 편한 것들이란 거죠. 심지어 이미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같은 것도 매년 나오고 정부 기관에서 조사하는 자료도 매년 나옵니다. 충전 실패 경험이라던가 충전기 고장 비율, 충전기 유지 보수 문제,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정도라면, 그리고 이런 문제를 쉽게 경험하는 차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나오고 있다면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 불편한 건 전혀 없어, 전기차 타보기나 했어, 이럴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검색이라도 해보는 게 맞다는 거죠. 또 하나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건 뭐냐, 516 교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잘못된 정보죠. 전기차도 516 점검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감속기 오일이나 브레이크액, 배터리 및 모터, 인버터를 위한 냉각수,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속기 오일은 특히 문제인 게 혹시나 점검을 안 하고 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가 몇백만 원씩 나올 수 있다는 게 큽니다. 실제로 관련 보도도 몇 개 있죠. 차 하부에 이상을 느껴서 정비소에 갔더니 감속기가 고장났고 부품가만 450만 원, 인건비와 장착비까지 포함한 예상 견적은 600만 원을 웃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오해는 대체 왜 생기는 거고 이게 왜 상식처럼 번지는 거냐? 간단합니다. 우선 나는 안 불편한데 왜 불편한 것처럼 말해서 전기차 못하게 하냐? 이런 건요, 그냥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너무 일반화하다 보니 생기는 오류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장단점,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장단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편한데 전기차 대 내연기관차 이렇게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둘 다 장단점이 있고 개선할 점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따질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무언가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생산적이고 이게 현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516 교체는 무조건 필요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거. 이건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구분을 하면 됩니다. 516 교체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건 실제로 내연기관차보다 516 교체나 점검 빈도가 월등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는 또 정식 매뉴얼에 무교환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전기차는 516 교체가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필요 없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점검과 교체 주기가 긴 건 맞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예컨대 내가 하루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연기관차처럼 주기적으로 점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별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는 브레이크액을 4년에 한 번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라고 명시해뒀습니다. 타이어는 1만 킬로미터마다 로테이션 해야 한다고 하고요. 무교환이라고 설명하는 건 감속기 오일입니다. 현대차는 감속기 오일을 직영 하이테크 센터나 블루엔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하는데요. 일반 주행일 경우는 6만 킬로미터마다 점검하고 가옥 조건 주행이라면 12만 킬로미터마다 교환하라고 해뒀습니다. 같은 그룹인 기아도 비슷합니다. KGM은 토레스 EVX의 경우 감속기 오일을 4만 킬로미터 주행 시 점검 및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는 1만 킬로미터마다 점검하고 브레이크 액은 2년마다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1만 마일마다 타이어 로테이션을 권장하고요. 브레이크 액은 약 3만 2천 킬로미터마다 교체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MW는 브레이크 액을 2년 또는 3만 마일마다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감속기 오일은 테슬라와 비슷하게 유유나 고장 같은 특수 상황 외에는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 단거리 주행 위주인 차주라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업무상 장거리를 많이 타거나 택시를 하는 분들이다. 이런 상황에 전기차는 516 교환을 안 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점검조차 안 하고 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상대적인 편리함 때문에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건 전기차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언젠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한 것도 실제로 구매해서 운용해야만 하는 것과 데이터만 보고 말하는 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보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기차 가격이 여전히 비싸서 국내 브랜드 차들은 특히나 보조금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충전 인프라 품질이 좋아졌다거나 반대로 고장이 줄어들었다는 걸 체감하기 어려워서 봤더니 매년 수조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하필 뜯어보니 실효성도 없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수천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여전하고요. 이런 이야기만 해도 시간은 부족하고 전기차 차주라면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전기차 차주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가 논점을 흐리고 의미 없는 싸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란 거죠. 자동차 브랜드 얘기할 때도 설명했었잖아요. 이미지를 만드는 건 소수고 그 소수가 만든 이미지를 다수가 따라가는 구조라고요. 벤츠는 AMG와 S클래스, BMW는 고성능 M라인업, 테슬라도 모델 S 플레드 같은 차들이 슈퍼카보다 빠른 전기차라는 인식을 만들지만
판매량이 많은 건 일반 대중 모델들입니다. 애초에 이 영상도 소수의 문제 유발자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전기차 차주들은 상식적이고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큼은 최소한의 관리 필요성과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고 전기차를 타는 동안 예기치 못한 문제나 수리비 같은 건 피하는 게 좋으니까요. 미국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30초 안에 고칠 수 없는 거라면 그 얘기는 꺼내지 마라. 이미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이 고집으로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30초 안에 그 고집을 고치기는 힘듭니다. 최근 들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보조금이나 충전 인프라 관련 문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수조 원씩 쓰이는 문제고 여전히 고쳐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꾸준히 다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